벌써 7월이 왔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상반기 투자 현황은 어땠나요? 장고를 보고 괜찮았다 라고 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저는 너무 부럽네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증시 상반기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해외 증시가 붐이 일었었죠. 그러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사랑한 기업들이 어떤 곳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어딘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너무 갑자기 그냥 바로 시작하나? 네. 1위는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해외 주식을 할 때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위인 땡땡과는 무려 2배 이상 이 순매수 결제 금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순매수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1월 순매수 금액이 9억 3천만 달러, 2월에는 3억 달러, 3월에는 2억 3천만 달러, 4월에는 1억 4천만 달러. 이쯤 되면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1월부터 4월까지 테슬라가 매달 순매수 금액 1위 종목이기는 했지만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5월하고 6월에는 순매수 금액 탑 10 안에도 들지를 못했었는데요. 아니 서학개미의 관심이 왜 이렇게 갈수록 금액도 줄고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 테슬라가 작년에 비해 좀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작년 첫 거래일에 테슬라의 주가가 88달러 60센트였는데 마지막 거래일 12월 마지막일에는 705달러 67센트로 마감을 했어요. 이 상승률로 따지면 대략 800%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였던 건데 아니 저는 이게 좀 진짜 놀랬던 게 테슬라 하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해외 주식 중에서도. 근데 이게 1월에 88달러였다는 것도 놀랐는데 이때 잡았었어야 되는데 그게 끝날 때 거의 700달러면 거의 그냥 10배 800%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이거 10배나 올랐어? 라는 그건데 맞아요. 진짜 역시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근데 이 705달러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올해 1월까지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900달러 선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서학개미들 완전 신났을 거예요. 역시 테슬라 하면서 매수를 더 오르겠지 하면서 매수를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올해 들어서 각종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테슬라도 같이 엮여가지고 테슬라의 주가도 출렁이고 또 머스크의 CEO의 입방정을 이제 다들 이렇게 아시죠? 조동아리. 네. 그러니까 이 입방정에 투자자들이 뿔이 나서 막 주가가 막 급락을 치니까 머스크 리스크가 있네 또 이러면서 좀 발을 떼기도 했고 또 여기에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사고가 좀 몇 건 있었고 또 세계 각국에서 테슬라 리콜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런 각종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특히 실적 성장을 주도해줬던 중국이 이제 테슬라한테서 살짝 등을 돌리는 그런 사건들까지 있다 보니까 주가가 900달러대에서 500달러대까지 이렇게 이건 무슨 반토막이죠. 동전주가 아니고 네, 후루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그래도 서학개미 분들은 그래 지금이 저점 매수다 하면서 중간중간 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순매수 금액이 줄더라도 그래도 해외 종목 중에는 순매수 금액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주가가 영 이전만큼 보답을 못 해주니까 이제 서학개미도 테슬라로 단기 수익을 얻는 건 끝났나 보다 하면서 계속해서 좀 매수량을 줄여 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네. 중국이 테슬라에다가 등을 이제 돌리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결함 때문에 리콜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테슬라의 대응이 조금 미흡해서 상해 모터쇼에서 시위가 있다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중국 정부가 테슬라가 데이터를 미국으로 빼낸다. 차량 안에 카메라 이런 것들로. 그래서 중국 정부 자체가 이 테슬라에 압박을 좀 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테슬라를 못하게 한다. 이런 압박을 가하기도 했어가지고 중국에서의 매출량이 조금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일단 테슬라를 들고 계신 서학개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망이 어떨까 좀 외신이나 이런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좀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내연기관 차들도 전기차 시장에 이제 웬만큼 다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쌓아놓은 그런 노하우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맘먹고 전기차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테슬라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문가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 경쟁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로서 얼마나 승부를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 방향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다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는 해외 기업 어딘가요? 애플입니다. 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작년 4분기에 애플 지분을 매도한 게 실수였다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애플 주가의 흐름은 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았습니다. 사실 뭐 애플도 1월부터 3월까지 탑10 뭐 엄밀히 말하면 탑5에 들었는데 그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해요. 저희 힙톡이 주목했던 부분은 4월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해서 봤더니 미 1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확인해 봤더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좀 스물스물하게 1% 안팎에서 움직였다가 금리가 2월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텍스트 콘텐츠에 뭐 그림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3월부터 보면 이제 경기 재개 수혜주, 뭐 경기 민감주, 가치주 위주의 상승세가 돋보였고 성장주나 기술주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이 여파 때문에 기술주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애플의 매수 열기가 좀 식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투자자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 뭐 애플은 프리미엄 플러스 뭐 기술력 이런 게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애플카를 이르면 2024년부터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변수가 많기는 많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애플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물론 아까 저희 그 정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의 이제 자동차 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인프라도 많고 역사도 깊고 관련 노하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애플이 카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시각이 뭐 없진 않아요. 니네들이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만들겠냐 뭐 이런 시각이 많지만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사실은 뭐 애플은 기술력도 기술력이었지만 디자인이 되게 사람들한테 충성 고객이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뭐 애플카가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자제품 기기 제조업체가 자동차로 진출하게 된다면 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뭐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업이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샀을까? 3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입니다. 여기 대만의 TSMC인데요. 보면은 1월, 2월 그리고 4월까지 순매수 탑 10에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6개월 중에서 3개월 동안만 순매수 탑 10에 든 건데 상반기 탑 3면은 이제 한 번 살 때 사람들이 와 하고서는 샀나 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급 문제가 계속 이제 우리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본 기업들이 있는데 이 TSMC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주당 60달러대에 거래되던 주식이 올해 2월에는 여기도 거의 2배 넘게 올랐구나. 그래서 1월, 2월에 TSMC 순매수 금액이 특히 이제 컸으니까 이제 서학개미들도 이제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걸로 달리는 말에 올라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생각만큼 일찍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는 해요. 이 와중에 TSMC는 대만인데 미국하고 일본의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이 투자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TSMC의 주가에도 또 한 번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TSMC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좀 끼어있는 리스크가 조금 리스크 요소로 꼽힌다고 하고요. 중국이 서방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외국 제재법을 도입을 했는데 너무 어렵다. TSMC가 화웨이, 중국 화웨이 측에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라는 첨단 반도체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과 거래를 하려면 화웨이에 공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TSMC가. 그래서 TSMC가 화웨이랑 이제 뭐라고 하죠? 손절을 했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이 괜한 피해를 본 것 같으니까 이 TSMC에 반외국 제재법을 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국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너네 왜 화웨이에 이렇게 했냐? 너네 미국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거는 반외국 제재법 위반이다.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중 갈등이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사이에 껴있는 TSMC도 되게 난감할 수가 있다. 주가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위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여기 기업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 올해 처음 들어본 기업이에요.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는 그래도 좀 잘 알려진 페이팔의 창업자가 2003년에 설립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근데 빅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빅데이터로 뭔가를 하는 기업이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난 2011년에 미 중앙정보국 CIA가 빌라덴을 사살할 때 이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범죄, 테러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 정보기관이 팔란티어의 주 고객이에요. 그만큼 가장 은밀한 회사, 상장이 돼 있지만 어쨌든 정보기관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장 회사 중에선 가장 은밀한 회사다, 이런 별칭이 붙여져 있는데 아마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이 서학개미의 이목을 사로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같이 드리면 비슷한 성격의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미국에는 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입법이라든가 법안 분석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CIA, 국방부,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대형 은행 이런 쪽에다가 그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피스컬 노트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여기도 올해 7월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요 기업을 창업하신 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팀 황이라는 분이시고 공동 창업자 분들하고 같이 이런 기업들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 7월에 상장이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기업 4위에 지금 비슷한 기업이 올라 있으니까 이 피스콜노트도 좀 눈여겨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위가 있는데요. 5위가 처칠 캐피탈 4 스펙 회사예요. 스펙 회사라는 거는 백지수표 회사.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빈 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회사랑 합병할 거야 라는 슬로건만 내건 채 합병할 회사를 물색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스펙 회사라고 하는데, 이 처칠 캐피탈 4가 제2의 테슬라가 될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랑 합병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료 단계에 다가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칠 캐피탈 4의 기존 주주들의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도 이번 달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이 완료될 전망인데요. 테슬라가 한창 주목받았던 때 같이 이 순매수 탑 10에 오른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트렌드에서는 전기차에 바라보고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산 기업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 6월 말 시점으로 우리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테슬라고요. 92억 3천만 달러.
그리고 2위는 애플이었고 39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이제 18억 8천만 달러고 엔비디아 15억 달러, 알파벳은 13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사실 해외 종목할 땐 대형주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정보 접근성도 가장 음. 좋고 너무 국내 작은 기업도 모르는데 해외 작은 맞아. 기업 알려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지구 반바퀴 돌아가가지고 그 부품 이런 거 뭐지 이러고 보고 있겠어.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각자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항상 이 종목? 이 ETF? 이건 도대체 어떻게 아셨지? 진짜 서학개미는 정보의 발이 빠르다. 이래야만 서학개미가 될 자격이 있다. 부지런해요.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또 뭐 매수량이 순매수 금액이 크고 길게 가는 종목들을 보면 익히 알려진 종목이었잖아요. 결국에는 보관 규모를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짜잘한 거에 기대지 않고 그냥 큰 애들한테 마음 편히 장투하는 거를 좀 택할 것 같아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더 놀랬던 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을 알고 주식을 사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가만히 앉아서 정말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재테크하는 시대는 이제는 정말 끝났다.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뉴스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래야 재테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사실 테슬라가 저는 그 순매수 1, 2, 3, 4, 5위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테슬라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승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정말 2위하고는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금액 차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었지만 실제 시장 점유율이 어떻고 매출 이런 거는 상관없이 대중의 마음속에 딱 전기차 하면 테슬라 그렇지. 이렇게 자리 잡은 회사가 그 주식 투자, 기업 투자에는 좀 유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요약하면 2021년 상반기 서학개미를 사로잡은 키워드는 전기차 이꼴 테슬라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그러면 하반기에 뭘까요? 하반기에 뭘까요? 하반기에 뭘까? 하반기에 뭘까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 경제전파사에서 하는 고품격 경제수다 힙톡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쓰는 텍스트 콘텐츠는 카카오톡에서 경제전파사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시면 저희가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신선하고 따끈따끈하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경제전파사 검색하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